이렇게 하면 다 한 장에 보이죠. 그래서 1일부터 말일까지가 관리비 산정 기간이 되고, 이렇게 입주 지정 기간이라, 보통 입주 아파트에서는 입주 지정 기간을 2달 정도 줍니다. 뭐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현장마다, 사업장마다 다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입주 지정 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입주자가 키불출이나 입주일자가 20일일 때 21일부터 30일 말일까지는 입주자가 관리비 부담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 이전 1일부터 20일까지는 미입주이기 때문에 미입주일 때 사업소 분으로 관리비를 부과를 하는데, 그 부담 주체가 시공사가 될지 시행사가 될지 협의된 대로 관리비 부과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관리비 분립 부과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장 보시면요. 분리부과는 이제 유형들을 알아보면, 입주단지에서, 그리고 임대단지에서, 분양가 임대 복합단지, 주상복합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출자, 소유주에게 이렇게 분리부과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주단지에서 보면 그 입주 지정 기간 전이나 입주 지정 기간에 미입주, 미분양에서 발생된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시공사가 부담하는지 시행사가 부담하는지 먼저 협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 세대는 당연히 입주자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거고요. 미입주 세대는 지금 예시와 같이 시공사가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시공사가 부담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장에서는 이 1일부터 8일까지가 이제 예시에서 보면은 선투입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통 뭐 15일 전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8일 정도 기간을 준다고 했을 때, 관리비 산정 기간의 1일부터 말일 안에 선투입 기간이 8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비 부과 요청을 해올 때, 이때도 관리비 시행사가 부담한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비 분리 부과가 이렇게 세 군데가 되는 겁니다. 세 군데가. 그래서 관리비 분리 부과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났을 때 미분양이 없다면 입주자만 관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분리 부과를 할 필요가 없게 되지만,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났을 때 미분양이 있다면 사업 주체인 시행사에서 관리비를 분리 부과해서 부담시켜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게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임대단지 B, 임대단지에서는 수시로 입주자가 전출입을 해요. 소유자가 아니고 이렇게 전출입을 하는데, 미입주 세대는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소유주가 부담하겠죠. 소유주가 부담을 하고, 입주 세대는 당연히 입주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리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C, 분양가 임대 복합단지, 주상복합단지라고 하죠. 이 주상복합단지, 예를 들어서 뭐 LH, SH, GH, 청년임대주택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단지에서 보통 주상복합하면은 아래쪽 1층, 2층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가가 있고 분양으로, 그리고 그 위층으로는 임대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건물이 아래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기 때문에 미입주면 소유주, 미분양은 시행사, 그리고 위쪽 그 임대 같은 경우에는 미입주면 소유주, 입주면 입주자, 이렇게 분리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소, 시행사나 그리고 소유주, 그리고 입주자, 이렇게 분리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전출자에게 별도로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D 같은 경우에는 전출자에게 별도로 고지를 해야 될 때, 그리고 소유주가 공가 시에 별도로 고지서를 달라고 할 때, 이때도 분리부과를 해야 합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리부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준 일자를 정해야 돼요. 우리가 전산에 설정할 때 입주일자로 기준일자를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불출일자로 선택을 할 것인가, 먼저 기준일자 설정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일자 설정이 되었다면 입주할 때마다 일자와 나머지 세대주명이라든지 전화번호 등등 입주 처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검침을 해야 하고요. 사용량에 대한 요금 계산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분리 부과를 해야 하겠죠. 분리 기준 일자는 어떤 것이냐? 관리비를 부담하는 시작일을 기준 일자라고 봅니다. 이런 순서로 관리비 분리 부과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 일자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비를 부담하는 시작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작일을 기불출 일자로 할 것인지, 그리고 입주 일자로 할 것인지 먼저 정하고 입주 처리에 이렇게 날짜를 입력을 해야 해요. 만약에 입주일로 기준 일자를 삼겠다 하면 이렇게 관리비 부과 환경 등록에, 보통은 이제 전산 회사에서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알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관리비 부과 환경 등록에서 분리 부과 방법이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사업소, 시행사 이렇게 세 군데로 분리 부과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입주자, 사업소, 시행사, 그리고 전출자, 소유주 이렇게까지도 분리 부과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 부과를 어떤 일자로 사용하겠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입주일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입주일자에 체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기불출 일자를 선택을 이렇게 입력을 하겠다, 분리부과를 하겠다 하면 기불출 일자에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걸 모르고 입주일자에다가 입력을 하고 있으면 분리부과할 때 좀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겠죠. 오부가가 생기겠죠. 아까 느리지만 천천히 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부가가 되면 되살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분리부과를 하면 좋겠죠. 요 지금 노란색으로 분리부과 처리에 표시된다고 써 있잖아요. 요건 그 뒤에 가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과 처리의 메뉴 중에 분리부과 처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 화면에서 나타나는 일자, 그걸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 예시에 보면 날짜가 달라요. 저는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인데요. 기불출을 먼저 받아가고 입주가 나중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 일자까지도 관리를 하고 싶다 했을 때 기불출 일자를 기준 일자로 삼고, 나중에 실제로 입주자 카드를 쓰고 이사 들어오는 날을 입주 일자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관리를 했었어요. 뭐 실입주일까지 관리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입주 일자를 기준 일자로 삼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는 없는데, 아까 그 분리부과 유형 중에 소유주, 공가시의 소유주에게도 분리부과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요 입주 처리 화면에 들어오면 이 밑에 내려가면 소유자에 대한 명세를 입력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소유 일자를 입력을 하면 분리부과가 됩니다. 미분양일 때. 그리고 이게 분양과 미분양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미분양일 때만 소유 일자에 해당하는 소유자에게 분리부과 일수가 들어가고 분리부과가 됩니다. 관리비에 대해서. 그리고 전출자를 분리부과하고 싶다 그러면 전출 처리를 하잖아요. 중간정산할 때 전출 처리 화면에서 동호수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날짜를 입력을 하고 전출하는 날짜를 입력을 하고 조회를 눌러서 중간정산 처리를 하시죠. 근데 거기에서 저장 버튼까지 눌러야지 그 입력된 일자대로 전출자의 부가 일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장, 전출 처리해서 저장을 꼭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통은 전출자한테까지 이제 요청을 굳이 하지 않는다면 중간 정산 처리를 하는 편이 낫죠. 분리부가를 꼭 굳이 소유주분이나 전출자에게까지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관리비를 부담하는 그 부담 주체별로 입주 시점이라든지 전출 시점,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급탕비 이런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침값과 날짜 관리를 해야 하고 또 실수할 가능성도 커져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전산을 여러 명이 아닌 격리 담당자 혼자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잘못 입력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전출자 소유자까지 분리부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엑셀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저는 굳이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분리 검침과 이제 요금 계산을 해야 돼요. 분리금.